이탈리아 카바우르급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한 4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 조감도가 25일 처음 공개됐다. 현대중공업은 22에서 25일 세계 11개국 160개 해양방위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설계를 진행 중인 한국형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설계 주감도를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와 지난 16일 대형 수송함이 개념 설계 기술 지원 연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개념 설계 착수 회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설계안을 완성해 해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4만톤급 경항모와 함께 7만톤급 중형항모 설계도 함께하고 있다.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2가지 설계안 중 하나를 최종 설계안으로 확정한다. 이번에 선보인 경항모 조감도는 만재 배수량 41,500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른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탈경항모가 세계적 추세. 대형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사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륙 중량이 20에서 30톤에 달했고 500km 넘는 전투 행동 반경과 3에서 5톤 이상의 무장 탑재량을 가졌지만 제해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는 자체 추력으로 떠올라야 하기에 200에서 300km의 전투 행동 반경과 1톤 미만의 무장 탑재량을 가졌다.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이 매우 제한됐기 때문에 제해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함대의 해상 전투를 보조해 방공 임무를 수행하거나 근처의 적함을 공격하는 정도로 국한됐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경항모가 대활약한 것은 전쟁 기간 내내 대부분의 전투가 해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경항모를 도입했는데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나 이탈리아의 주세페 가리발디 같은 경항모는 철저하게 제해함 성격으로 운용됐다. 영국이 경항모 인빈시블급을 제해함 성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력 투사용으로 활용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1998년 코소보 공습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지상 공격 임무에 인빈시블급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는 제해함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바로 중대형 항모 건조 사업인 CVF에 착수하며 경항모를 버렸다. 경항모의 최대 단점은 함재기 탑재 수량이 적다는 점과 탑재 함재기가 수직 이착륙 전투기라는 것이다. 항공모함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소티 생성률이 있다. 말 그대로 항공기를 얼마나 자주 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높은 소티 생성률을 가지려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 숫자를 늘리거나 정비성이 우수해 더욱 자주 띄울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 경항모의 전투기 탑재 수량은 8에서 11회 정도로 정규 항공모함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 항공기 숫자 자체가 적기에 소티 생성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탑재 가능한 기종이 구조가 복잡한 수직 이착륙기밖에 없어 가뜩이나 낮은 소티 생성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010년대 이후 탈경항모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해함 성격으로 만들어진 기존 경항모를 모두 도태시키고 대형 상륙함에 최소한의 함재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해 지원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전투기 운용 능력을 삭제해 순수 상륙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경항모 확보를 위해 두 척의 캔버라급 다목적 상륙함을 도입해 F-35B를 얹어 사용하려던 호주가 경항모를 포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한국형 경항모 무엇이 문제인가?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기체계 도입 사업의 시작은 위협식별이다. 북한 또는 주변국이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기체계의 소요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군의 첫 항모 도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해 위협식별과 분석을 맡았다. 10여 년간 수십 건의 군연구 과제를 수행한 필자는 인접국 군사기지 인근 주민의 SNS, 상용 위성,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 기록 등을 추적해 인접국 어떤 기지에 어떤 부대가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의 경항모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미 해군이 제시하는 해역별 함정 생존성 평가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반도 주변 해역, 특히 서해는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 세계에서 경항모가 생존하기에 가장 위험한 바다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공이 세계 최고 성능의 대한미사일을 세계 최고 밀도로 운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쪼개 KH-35 기반 신형 대한미사일을 전후방 각지에 전개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역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비롯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의 미사일을 수송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 중국은 최소 4척의 대형 항모를, 일본은 최소 2척의 경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다. 중국은 항모 탑재 함재기 수도 한국형 항모의 2에서 3배 이상이지만 굳이 항모를 동원하지 않고 해군 항공대 지상 발진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만으로도 한국형 항모 전단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대북 전략 자산으로서도 꽝. 미국 랜드 연구소는 F-35 전투기와 스호이 플랭커 계열의 교환비를 1:3 정도로 추산한다. F-35 1대가 추락할 때까지 스호이 플랭커 계열 전투기 세대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환비를 생각하면 한국형 항모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이나 려운인과 대등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2030년대 중반에는 이들 중국 항모는 이 성급으로 밀려날 것이고, 한국형 항모 앞에는 J-20 또는 FC-31 기반의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한 002 또는 003 항모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항모 대항모로만 붙어도 압도적 열세지만 중국이 지상 발진 항공기까지 동원하면 한국형 항모는 수백 발의 대한미사일 세례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경항모를 보유한 일본과 붙으면 승산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다.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개조해 2척을 만들 예정인 경항모는 함재기 탑재 수령이 한국형 항모와 유사하지만 작전 능력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협동교전 능력 때문이다. 일본은 미 해군이 사용하는 주력 조기경보통 제기인 E-2D를 13대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 조기경보통 제기와 모든 해상자위대 함정,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을 하나의 실시간 네트워크로 묶는 NIFC-컬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군의 F-35B는 자체 레이더와 센서에만 의존해 일본 전투기와 함대를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방사되는 전파는 일본 자위대의 전자전 시스템에 포착돼 한국 F-35B의 위치가 자위대에 노출된다. 자위대는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아도 해군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해 전송해주는 한국 전투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한국 역시 E-2D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이와 연동되는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는 데 수조 원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겠다면서 7조 원 넘는 돈을 들여 경항모를 도입하고 그 항모를 지키기 위해 또 수조 원의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형 경항모는 대북 전략 자산으로서도 꽝이다. 탑재 전투기 수 자체가 적을 뿐더러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북한 지하 시설 타격을 위한 2000파운드급 폭탄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F-35B를 운용하는 미 해병대, 앞으로 F-35B를 도입하게 된 일본 항공자위대 모두 F-35B의 근접 항공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장거리 중심 타격 임무는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주변국 항모 전력 증강에 맞선다는 군의 항모 도입 명분은 경항모 도입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문제는 군 당국이 2015년 연구 보고서에서 경항모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지며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미 보고받고도 경항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운운하며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발표가 나온 시점은 정부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강한 안보를 선전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대단히 교묘하게 조정된 이 발표 시점은 최근 우리 안보 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슬로건에 맞춰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동해에서는 북한 목선이, 서해에서는 중국 보트가 총횡무진 경계망을 뚫고 있고 전후방 각지 부대와 국가전략시설 경계망이 무력화되는가 하면, 경계 작전 중 장병들이 술판을 벌이거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가고 부대에서는 그것을 또 은폐, 조작하는 등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들이 잊을만하면 되어나오고 있다.